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메타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장중 5% 하락했고 장 마감 후에 19% 이상 추가 하락해서 2017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4% 감소했고요. 환율 영향을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 대비 2%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2분기 연속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매출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메타의 매출 대부분이 광고 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애플이 광고 추적 기능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면서 메타의 매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광고 시장 전반 자체가 줄어들었죠. 그에 따라서 알파벳과 MS와 같은 대기업도 광고 시장 축소로 인해 매출을 타격을 입었는데요. 매출 구조가 광고 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메타의 경우 알파벳과 MS와 같이 다른 사업도 영위하는 그런 기업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6%나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 줄어든 건데요. 매출이 4% 줄어든 것에 비해서 비용이 매우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뒤에 손익계산서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순이익 또한 많이 줄었어요. 순이익은 절반 이상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 동기 36%에서 20%까지 줄어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수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SNS 기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수치들이죠. 사용자 수인데요. MAU와 DAU, 일간 사용자 수,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메타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엔터프라이즈,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서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인데요. DAU,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유저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패밀리 DAU는 4%, 패밀리 MAU는 4% 올랐습니다. 페이스북 DAU는 3%, 페이스북 MAU는 2%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성장을 거듭해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실 점은 헤드카운트, 직원 수인데요.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87,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습니다. 이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용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이던스죠. 향후 전망인데요. 일단 4분기 가이던스부터 볼게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 매출이 300억 달러에서 325억 달러로 집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용 전망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총 비용이 85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예상했던 850억 달러에서 880억 달러, 요 상한선이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전망도 한번 봐야겠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 같은 내용들은 담겨있지 않았으나 비용 전망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제 메타는 2023년 960억 달러에서 1010억 달러 가량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비용에 비해서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 매출 성장률을 지금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나 비용의 증가율 자체를 조금 줄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인건비 외의 지출 성장률을 일단 줄일 것이라고 해요.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뭐 투자도 있겠고 금융비용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줄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2023년 직원 수를 현재 2022년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 영업비용 증가율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리얼리티 랩스 비용 같은 경우에 모두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영업 손실이 났죠. 여기 이 부분에서는 2023년에도 영업 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도 리얼리티 랩스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수치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을 부문별로 구분해 놓은 이 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 같은 경우 광고를 통해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전과 마찬가지인데요. 이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서 보셔야 할 점은 리얼리티 랩스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리얼리티 랩스 매출이 2억 8천만 달러 가량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 표를 쭉 보시면 2020년 4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치죠. 그나마 근접했던 시기가 2021년 2분기인데요. 그때에 비해서도 줄었습니다. 리얼리티 랩스가 미래 먹거리인데 지금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면 미래 펀더멘털이 손상될 것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현상이 아주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2022년 4분기 이후 2023년까지 조금 장기적인 전망을 좀 보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리얼리티 랩스 매출에도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보시면 여기 판관비,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이 부분이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R&D 비용인데요. R&D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메타가 얼마나 투자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분기 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라고 하면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 이제 Property and Equipment Purchase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3억 달러 가량을 지출을 한 거죠. 한 분기에 93억 달러. 상당히 많은 지출인데요.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한 분기에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출과 실제 메인 사업부인 SNS 플랫폼 사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생길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메타가 재무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과 다음 분기 비용 상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와 연결해서요.